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가벼운 뉴스는 필요 없어. 무거운 뉴스만 필요 있어.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어. 무게 있는 뉴스를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줘. 무거운 녀석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는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서빙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들 두 분 나왔습니다. 먼저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뚱커벨입니다. 예, 뚱블리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청취자 여러분, 이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들어도 금방 맞히실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무거운 두 분이 전해줄 무거운 뉴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배종찬 소장님, 뚱커벨. 네. 오늘 무게 있는 뉴스 첫 번째는 어떤 거예요? 네, 지금 설명드리는 뉴스부터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 무거운 퀴즈에 도움이 됩니다. 네. 계엄령에 황교안 자유한국 대표가 개입. 네. 네. 어제 군인권센터가 폭로한 계엄령 문건 내용인데 어떤 거예요? 내용이 어떻게 들어가 있어요? 네.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이 이 지난 촛불 집회 당시 2017년이겠죠. 네. 계엄령 문건 원본을 입수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은 지난 촛불 집회 때 이 집회하는 대상들을 대상으로 해서 계엄령이 검토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 문건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이 장소 그리고 여러 가지 기동 방법 그렇죠. 또 부대별 기동로까지 몇 사단은 네. 신촌에 집결하고 다 적혀 있더라고요. 세부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 내용인데 중요한 건 이 문건의 내용이 이 국가안전보장회의 그러니까 NSC에서 다루어졌다는 것이건데요. 그런데 시점상으로 보면은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무 정지 상태였던 시점이기 때문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당연히 의장 역할을 했을 테고 그렇다면 이 문건의 내용을 몰랐을 리 있겠는가라는 것이 관련 내용입니다. 네. 정상근 기자. 네. 여기에 이제 황 대표가 어떤 식으로 연루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뭐 배종찬 선생님이 좀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뭐 일단 뭐 새롭게 드러난 내용이 그 국가안전보장회의, 그러니까 NSC를 중심으로 이 정부 부처 내 군의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다 이런 대목이 있다라는 점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NSC가 중심이 돼서 이거를 네, 뭐 네. 군이 아닌 부분에 있어서 좀 이렇게 그 지휘를 해나간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하신 대로 이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황교안 대표가 이 NSC에 참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황교안 대표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 않다면은 뭐 사실상 이제 직무를 뭐 제대로 보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이 군인권센터의 주장입니다. 문건 작성 일시가 2017년 2월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2017년 그때 2월이죠. 당시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현 황교안 대표고 네네. 그 계엄령 관련 수사가 있지 않았어요? 그건 어떻게 됐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 2017년 2월에 작성이 돼서 2018년에 한 차례 이미 폭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때만 해도 뭐 지금처럼 뭐 자세히 나오진 않았는데 뭐 군병력이 이동하고 뭐 국회의원들을 뭐 체포한다 뭐 이런 것들은 좀 익히 알려진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 문건이 공개가 되고 좀 많은 분들이 좀 충격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이 군하고 검찰에서 이 합동 수사에 돌입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군은 이제 군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조사를 했었고 이 검찰은 뭐 지금 이제 군에 있다가 군복을 벗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조사를 했었었는데 근데 수사가 뭐 그야말로 이제 유야무야로 끝나버렸어요.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민군 합동수사단 수사에서 이 군 검찰 수사는 뭐 종료가 됐고 이 민간 그러니까 검찰에서 수사했던 것은 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그러니까 기무사가 만들었으니까 이 조현천 전 사령관이 핵심이죠. 예. 근데 이 조현천 전 사령관이 미국으로 도피를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네. 이 미국으로 가서 뭐 어떻게 신병을 뭐 찾을 수가 없다라는 이유로 그냥 수사가 종료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기소 중지가 돼버렸어요. 현재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이 뭐 어떤 그 작성하게 된 경위 또 어떻게 또 만들어져 뭐 이런저런 것들에 대해서 뭐 다 나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네. 네. 다 잊어버렸어요. 세월이 지나가니까. 지금 정상 기자 얘기하니까 맞아 그때 그랬었지. 가물가물하시죠. 네. 또. 네. 네. 배 수장님, 이 자유한국당하고 황교안 대표 측은 어떤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까? 네, 황교안 대표가 입장을 바로 밝혔는데요. 이 촛불 집회 계엄령 문건 작성에 개입했다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의 의혹 제기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예. 근데 이 전면 부인에 그치지 않고 고소 또는
고발을 그죠? 하겠다고 고소 밝혔습니다. 또는 고발 오늘 중에만 한다고 네, 기사 바로 떴던데요.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게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이 뭐 몰랐을 수가 있냐 뭐 이 정도 얘기는 그때 1년 전에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네. 뭐 사실상 이제 국가의 모든 것들을 컨트롤한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도 이제 황교안 전 대행에 대한 수사가 없었어요. 이제 검찰에서 네. 그것 때문에 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네, 무거운 녀석들 경주에서 에밀리 종소리가 여기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네. 소리가 묵직합니다. 무겁습니다. 네, 네. 묵직합니다. 자, 칠 수 당- 있나요, 근데? 네? 지금 어떻게? 못 치지 않나? 네. 대신 뚱커벨. 이게 성북 대망이 아니라 지잉 대망이네요. 네. 정상 기자 두 번째 무게 있는 뉴스 뭐예요? 네, 조국 동생의 지인 검찰의 폭발. 네, 이런 키워드가 지금 검색어에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TBS 김어준 뉴스 공장에 한참 동안 이분 김어준 씨하고 녹음을 했던 거 네. 나왔더라고요. 이 녹음은 어제 했다고 하는데 이 방송은 오늘 나왔고요. 네. 그 익명으로 출연을 했는데 이 목소리는 변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건 씨 옆에 뭐 지인들이 많았다라고 하는데 지금 뭐 이제 여러 차례 참고인 조사가 이어진 끝에 다 이제 뭐 떠났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남은 사람이 사실상 본인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 본인 같은 경우에는 조건 씨를 알게 된 것이 불과 3개월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뭐 오히려 더 옆에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게 이분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분은 이 홍보 관련해서 한 30년 가까이 일한 분으로 알려져 있고요. 어느 쪽에요? 홍보 쪽. 홍보 쪽에? 네. 그 부산에 일이 있어서 왔다가 이 조건 씨를 그 아는 사람의 소개로 만났다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이후 이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 조건 씨의 바로 인근에서 이 사태를 가장 많이 봐왔던 그 목격해 왔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예. 검찰 그 수사 행태 분노를 느꼈다고 그랬어요. 그 오늘 출연하신 분이. 네. 배 소장님 왜 그런 거예요? 네, 뉴스공장에 출연한 이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의 지인입니다. 예. 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검찰이 이 지인에게 그것도 이 조국 전 장관의 동생 조건 씨가 아니라 지인에게 증거 인멸, 도피를 도왔다는 혐의로 피해자로 검찰 조사를 받았고 예. 이 지인 자신이 또 곧 4차 조사 예정이다. 예. 그래서 재판에서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법이라고 알고 살아왔는데 범인처럼 취급을 받았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검찰이 일종의 강압 수사로도 비칠 수 있는 발언이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분이 언론 보도 행태에 대해서도 불만을 많이 드러냈어요.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분노의 지점이 또 하나가 있었는데 이 조건 씨가 다쳤던 그 상황과 좀 관련돼 있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인 이 조건 씨가 계단에서 넘어졌었는데 이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이후에 좀 차를 같이 타고 가면서 이 상태가 좀 악화가 됐었다라고 합니다. 그 다치고 나서 조건 씨가 운전하고 가다가 통증을 호소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또 마침 또 차가 많이 막혀가지고 한 2-3시간을 차 안에 갇혀 있었는데 부산에서. 네, 좀 운전을 못할 정도의 상황까지 와서 이제 운전자를 바꿔서 이 조건 씨가 이제 병원으로 갔는데 그리고 이제 응급실을 찾아간 거죠. 뭐 그러고 보니까 이제 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된다. 뭐 그러니까 이제 모친을 모시고 와라라고 해서 이 조건 씨의 모친이 오셨고 네. 또 이제 수술에 바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그래서 해서 뒷머리까지 깎았다며요. 네, 머리까지 깎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앞두고 있었는데 갑자기 검찰에서 와서 이 병원 측하고 얘기를 하더니 담당 의사가 이 검찰 수사관들과 함께 찾아와서 팔을 들어보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팔을 좀 들었다고 해요. 그랬더니 괜찮아졌네요. 태어나세요 이렇게. 수술 안 해도 되겠네요. 네, 그럼 머리는 왜 자른 거냐 뭐 이렇게 좀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네. 뭐 더욱이 그 같이 왔던 이 검찰 수사관들이 이 조국 장관 전 장관의 모친에게 수술 안 시킬 거니까 뭐 집에 가시라. 이 조사에 방해가 되니까 뭐 떠나달라라면서 좀 모멸감을 느낄 정도의 태도를 보였다. 예. 뭐 이런 것도 있고 이후에 또 그런데 뭐 가서 언론 보도를 또 보니까 이 언론 보도가 그야말로 좀 말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뭐 그러니까 앰뷸런스 안에서 담배를 폈고 피웠다. 스스로 걸어갔다. 네, 화장실에 갔다라는 건데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TV조선 사실과 채널이, 다르다. 네, 이런 데서 보도를 했는데 꾀병을 부렸다라는 거죠. 근데 이 조건 씨가 뭐 허리 디스크다, 뭐 담배를 피우고 정상인처럼 걸어다녔다, 뭐 이런 얘기를 언론에서 했었는데 일단 허리 디스크도 아니고 이 부산에서 서울까지 올라가는데 불과 3시간 반밖에 안 걸렸답니다. 그래서 네. 그때 뭐 차 안에서 뭐 왔다 갔다 하기에도 좀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었고. 앰뷸런스를 타고 이제 온 거죠. 그러니까. 네, 또 검찰 수사관들이 안에 2명이나 있는데 거기서 뭐 앰뷸런스 안에서 담배를 피웠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좀 말이 안 되는 악의적인 내용을 마치 자기들이 직접 취재한 것처럼 확인해서 썼다라는 이제 주장이었는데, 그리고 이것과 함께
또 이제 거짓 진단서를 끊기 위해서 언론에서 병원을 여러 군데 다녔다라는 보도까지 나왔는데 이거는 오히려 본인들이 그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으려고 했는데 본인이 이제 조건이라는 사실을 알리자 이 병원에서 좀 기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이 본인들이 어쩔 수 없이 병원을 좀 옮겨 다녔다라고 해명을 그러니까 하게 해당 됐습니다. 그 병원에서 우리는 그런 수술 장비가 없는데요. 딴 병원 알아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4군데 병원을 전전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렇죠. 이런 내용들이 사실 규명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언론의 기사로 나가면서 실제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해서 이 국민들로부터도 비난을 받는 그런 사안이기도 했거든요. 마치 이 허리 디스크라고 했는데 왜 목 보호대는 왜 차고 나온 거야? 근데 사실은 목 신경이 다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사실 허리 디스크가 아니기 때문에 목 보호대를 하고 나온 것이 맞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물론 이제 검증이 될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사실이라면 그동안 관행처럼 되어 왔더라도 이런 식의 검찰 수사는 더 이상 용인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청취자께서 듣고 계시다. 네. 정상근 기자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목소리 정말 좋습니다. 근데 어째 배종찬 뚱커벨한테는 문자는 한 통도 안 오네. 안타깝네요. 이거는 이렇게 봐야 되겠죠. 청취자께 어필 좀 해보세요. 아닙니다. 이건 지금 너무 많은 문자가 동시에 오면서 서로 충돌이 된 겁니다. 문자 충돌. 정신 차리시고요. 정신 차리겠습니다. 바로. 네. 세 번째 무게 있는 뉴스 뭡니까? 네, 바로 오늘이죠. 이 문재인 대통령 시정 연설입니다. 예. 텔레비전에서도 중계하는 거 저도 앞부분을 잠깐 봤었는데 네. 예산 관련 그 시정 연설이죠. 네, 시정 연설이 이 대통령이 정부가 이렇게 예산을 쓸 테니까 이 국회에서는 이 내용을 잘 확인해서 정부의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달라. 그러니까 어디에 정부가 이 국민들의 세금을 사용하는지를 국회에 설명하고 이 예산 법안 통과를 지원받기 위해서 대통령이 하는 연설이니까 당연히 예산이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역대 대통령도 그랬지만 문재인 대통령 네 번째 하는 시정 연설에서는 사실상 국정 운영에 대한 관한 망라된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예. 이 경제 이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다. 또 검찰 개혁도 도와달라. 공수법안도 통과되고 검찰 개혁도 필요하다. 이런 최근에 이 국정 상황과 관련된 모든 망라된 내용이 시정 연설에서 이 국회의원들에게 밝혀졌습니다. 500조가 넘는 규모죠 지금. 네, 슈퍼 대통령 예산이라고 안이. 예. 이야기를 하죠. 네. 꽤 눈에 들어온 부분이 그 국방 예산을 한 50조 이상 편성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기초연금을 내년부터 3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네, 것도 그건 있더라고요. 예고됐던 거죠. 예. 네. 자, 검찰 개혁과 공수처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죠. 네, 뭐 지금 정치권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검찰 개혁 그리고 공수처 관련된 내용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는 없다. 이 엄정하면서도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서 이 잘못된 수사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이 검찰 개혁 의지를 또 분명히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 검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찰, 뭐 공평한 인사 등 검찰이 더 이상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이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뭐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 뭐 이렇게 의지를 또 드러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그러니까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그 야당에 대해서도 공수처 필요성에 대한 이견도 있지만 이 검찰 내부의 비리에 대해서 지난 날처럼 검찰이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 그러니까 대안을 내놓고 비판을 해라라는 비판을 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 기능이 있었다면 국정농단 사건도 없었을 것이다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그 포용과 공정이라는 키워드도 눈에 띄었어요. 네, 포용은 이전에도 이제 대통령의 국정 철학 밝혀졌던 바가 있는 내용인데요. 이 공정이 이번 시정연설에서는 특별히 강조됐습니다. 이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 정책 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 내리도록 하겠다. 그리고 오늘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이 특종을 하나 뽑아냈습니다. 뭔데요? 정시 비중을 확대하겠다. 이 대학 입시 비리가 상당히 심해지니까 그동안 학적부를 통한 입시 전형 등등이 바로 이 수시 전형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시는 바로 수능 시험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대학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건 사실 그동안의 수시 비중을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정부의 교육 정책 기조였거든요. 예. 근데 오늘 대통령이 시정 연설에 특종 하나 뽑아냈습니다. 누가 특종을 뽑아냈다? 대통령이 뽑아낸 거죠. 이 정시를 비중을 확대하겠다. 그래서 나아가 교육의 공정 포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고교 무상교육을 내년도에 고2까지 확대하고 내후년에는 전학년에 적용을 하겠다. 이런 예. 이야기가 되는데 특종입니다. 이거 정시 비중 확대. 네.
아 이게 대통령이 특종한 거예요? 아 그럼요. 취재에서 대통령이 한 거는 발표했다고 대통령 주로 하지 않나요? 정부 입장을 발표한 거 아니 아니에요? 근데 이게 특종이죠. 이제 물론 이제 발표를 하면 좀 약하잖아요. 세게 딱. 아, 일부러 이제 배종찬 소장은 특종이다 표현을 했다. 이 정도는 해야 문자 가장 눈에 띈다 이거죠. 문자가 하나라도 안 오겠습니다. 네. 문자 충돌이 계속 이어지고 있나 보죠. 근데 자유한국당이 연설 내용 거부 의사를 나타내긴 했지만은 뭐 큰 충돌은 뭐 여야간에 없었어요 본회의장에서. 네, 뭐 충돌은 없었고 막 이제 고성을 지르거나 이 대통령의 시정 연설을 방해하고 막 그런 뭐 이렇게 고성을 지르고 뭐 그런 일은 없었는데 다만 이 공수처 얘기를 할 때 뭐 검찰 개혁 얘기를 할 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손으로 X자를 그리면서 네, 저도 사진 봤어요. 네, 좀 X자를 반대. 이렇게 가슴 앞에다가. 네, 했더라고요. 의사를 보이기도 했고 이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 연설이 끝난 후에 이 자유한국당 의석 쪽으로 가자 그 일부 의원들이 퇴장을 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원들은 그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 악수를 하면서 좀 반갑게 좀 그래요. 맞이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시정 연설 때보다는 이 이전에 이제 이 야당 대표들과 회동을 했거든요. 국회의장실에서 이때 이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조국 전 장관을 사퇴시키게 만든 건 정말 잘하신 일이다. 그리고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앞으로 좀 야당하고도 더 좀 소통했으면 좋겠다. 이때 사실은 대통령의 반응이 상당히 흥미로웠죠.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도 보면 이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 좀 답변하기가 곤란하면 웃음으로 대신하더라고요. 허허허. 그러니까 허허 끝내버렸습니다. 네. 그 뭐 우리 뚱커벨께서 뭐 재미 유학파시고 또 네. CNN도 그 미국에서 네. 미국 대통령이 이 상하원 그 모임 앞에서 이제 연설하잖아요. 네. 그렇게 야당 쪽에서 이렇게 뭐 심하게 퍼포먼스 반대 의사 표시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보통 막 이제 이 여당에서 공화당 대통령이면 막 박수를 칠 때 박수를 안 친다든지 그 다음에 일어서서 기립 박수를 할 때 안 기립을 일어나고. 안 한다든지 정도는 되는데 뭐 등을 돌린다든지 또 X자를 표시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여태껏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역시 뭐 재미 유학파시라. Stay tuned. 네. 뚱커벨님한테 문자 아까 안 온다 그랬더니 뚱커벨 화이팅 구박의 아이콘이래. 아니, 이 문자는 김경래 PD가 보내준 겁니다. 불쌍하다고. 음모론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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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시사 평론하면서 아기자기한 아재 유머를 곁들일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배씨 아저씨뿐입니다. 네. 오늘 득템하셨네 배씨 아저씨. 이건 수지 작가 아니면 세희 작가가 보낸 거네요. 또 음모론이시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이제 청취자 여러분께 방송만 잘 듣고 계셨어도 단박에 맞히실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릴게요. 어제 군인권센터가 추가로 공개한 이것 검토 문건 진위 공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국가 비상시 발동할 수 있는 국가 긴급권의 하나인 이것 뭡니까? 방송만 잘 듣고 계셨다면 바로 정답 떠오르실 텐데 뚱커벨 힌트 좀 주세요. 이번 힌트는 발음이 정확한 우리 정상근 기자가 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발음을 하면 이 개를 아마 도구로 아실 것 같아가지고 정상근 기자가. 네. 뚱굴리 개자. 기자가. 네. 네네. 뭐 도구가 아니라 네. 개피할 때 개자가 들어갑니다. 네, 맞습니다. 세 글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0원 유료 문자 샵0951 TBS 앱 카톡 열어놨습니다. 상품도 뭐가 없습니다. 두 분 상품 좀 소개해 주세요. 네, 비타민 하우스에서 시베리안 차가버섯을, 도심 속 오아시스 파크호텔 영등포에서 숙박권을, 탈모 케어 전문업체 나요에서 탈모 샴푸와 탈모 토닉, 탈모 브러쉬를, 건강한 기운 CJ 한뿌리에서 구증 구포 흑삼 세트를 드립니다. 네, 배우 이다희와 함께하는 스키니랩에서 행복한 시서스 다이어트 제품, 이 매트의 명가 파크론에서 세탁도 보관도 간편한 워셔블 온수매트, 한독 화장품에서 스펠라 여성용 화장품 세트, 이 전 세계인이 선택한 프리미엄 유산균 컬처렐,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에서 영어 1년 수강권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배씨 아저씨 배 소장 보내드리면서 헌정곡 하나 띄워드릴 거예요. 네. 지금까지 오늘 무게 있는 녀석들,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드렸습니다. 인사이트계 배중찬 소장, 정상 기자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거운 녀석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